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필입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차은경. 처음에 이 차은경 판사가 누구냐라고 우리 언론에서 소개할 때요, 그냥 무시무시한 인물인 것처럼, 그런 판사인 것처럼 그냥 자기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는 성실한 판사, 그리고 합리적 중립적 판사, 이런 분위기로 소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는 그런 눈치도 있었죠. 우파들 중에도요, 차은경이는 어, 좀 다른가? 라는 어떤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기각을 외쳤고 창경 판사를 위해서 뭐 그냥 기도한 사람들도 많았죠. 제발 올곧은 판결을 해달라.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차은경의 이제 과거 행적이 하나 둘 지금 드러나는데, 와, 해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읽어 보십시오. 신창용이라는 인물이요, 이 차은경의 과거 행적을 이제 캐치했네요. 인터넷 공간에 한번 뜨면은, SNS 공간에 한번 뜨면 결국에는 박제가 되거든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바로 차은경입니다. 2024년 12월 7일 이런 어떤 SNS를 올렸다 그래요. 탄핵 찬성 집회 이제 시작이다. 우린 지치지 않는다. 탄핵될 때까지 출근. 이때는 자기가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떡하니 오니까 환호했을 겁니다. 이런 여자였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런 걸 떡하니 걸었던 겁니다. 여기 차은경이가 오른쪽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린 지치지 않는다라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고, 뭐 뻔하죠. 이렇게 되면 와, 해도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결국은 이 차은경이는 그동안 언론에서 처음에 알려진 그 내용은 전부 왜곡된 내용이었다. 과장된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 나이가 56세거든요. 가장 위험한 나이가 50대라고 봐야 됩니다. 50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나이가 4050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 50대 이 보수층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적 어떤 그런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이화여대 법정대 출신이네요. 그리고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대체로 크게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주요 판결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윤서인 아시죠? 이제 우파 유튜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만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 2심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MBC 기자 김세희와 윤서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때도 어쨌거나 우파들에게 칼을 한번 휘둘렀고요. 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게 있고요. 2021년 7월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굉장히 가벼운 어떤 판결을 한 거죠. 이게 이 정도면은요, 거의 봐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인 노엘 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것도 이례적으로 사실 무거운 형입니다. 초범인데다가 이 노엘이 나이도 어린 친구 아닙니까? 징역 1년 좀 과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전진상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 자, 그랬던 이 이제 차은경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맡고 나서 자기 판결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금자탑을 이뤘다라고 지금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인간인 줄 우리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과거만 봐서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 됐던 인물인데, 천조국 파랭이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더라고요. 차은경 판사님 자제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시라던데 제가 자제분들 한국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신변 보호 요청도 해놨고 있죠. 너무 큰 대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냥 좌익이네요, 좌익. 좌익인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법원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도권 전체가 한쪽으로 완전 누워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편승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여론 흐름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기각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천조국 발행이 이번에 나타난 게 정말 천군만마입니다.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CIA 신고 이게 대박 효과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연예인들 말이죠. 난리 발광을 쳤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처음에 아이유 등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성결제 이거 터졌을 때요. 그대로 그냥 이게 방치됐더라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연예인은 죄다 그냥 성결제 그 행진에 동참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수백 수천 명이 나왔겠죠. 그러면 우파 연예인까지도 자기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성결제 행진에 동참했겠죠. 그러면 우파 괴멸입니다. 괴멸. 이번에 이 잔다르크 같은 구국의 영웅으로 이제 저는 대접하고 싶습니다. 천조국 발행입니다. 남편이 말이죠. 대구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성향도 자기는 우파 보수였대요. 트럼프를 너무도 좋아한대요. 자,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다던데 창경 엿됐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통령을 구속시킨 바로 그 창경 여자 여판사죠. CIA 신고. 이번에 이 창경 판사는요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미국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도 엉터리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친구도 그렇고요. 거기 저 서부지방법원 전체가 사실 일종의 하나의 소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요.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대부분 아마 신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현성 판사입니까? 뭐 어쩌고 이름이 맞나요? 이현성? 뭐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여러 판사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있던 판사 2명이 한 사람은 지방법원장, 그 서부지방법원장, 또 한 사람은 거기 이제 부장판사였죠. 민주당이 그 2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딱 추천했잖아요. 이거는 짜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모든 게 지금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원래 이런 일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 그런데 전부 저쪽이야. 이거는 미리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창경 판사 요즘 뭐 벌벌 떨고 있다 그러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네요. 겁먹고 있는 거죠. 실제 근데 우파 여기 보수 애국 시민들은 그런 테러 같은 거 안 합니다. 폭력을 잘 행사 안 해요. 이번에 대통령을 구속했던 것은 현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욱하는 기질에 뭐 잠깐 그랬던 것이지 진짜 좌익들처럼 그 테러 이런 거 없습니다. 안 합니다. 너무 이제 과장 뻥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천조국 발행이뿐 아니고 많은 젊은 2030들이 창경을 아마 신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못 갈 거예요. 이제는 이 창경은 미국 못 가는 것뿐 아니고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의 이제 거기서도 벌써 여기에 색안경을 딱 끼고 본다니까요. 여기는 종종이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소위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은 딴 건 몰라도 친중파, 종중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종의 테러리스트와 같은 동급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판사들도 지금 멋대가리 없이 겁대가리 없이 설치다가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인생 종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에 눌려가지고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의심이 들죠. 분명히 그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8대0 만들 때 그 헌재 재판관 8명 그 후에 그 사람들 출술 잘 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겁먹고 한 거지 전부. 뒤에서 뭔가 사주를 했거나 뭔가 압박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론도 한쪽으로 그때 누웠었고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뒷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던 판사들, 검사들, 경찰, 뭐 이 공수처 전부 다 나중에 죗값을 치를 것으로 이들이 내란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진짜 내란은 여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현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개 국회의원도 이렇게 못해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못합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대통령보다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투표율을 보십시오. 대통령 투표율은 70% 80%지만 국회의원 투표율은 50% 후반 60% 초반밖에 안 돼.
투표율 자체가 별로 10몇 프로 차이가 나는데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선택한 게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가 대통령한테 안 돼야 돼, 원래는. 그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득표했을 때 그때 그 민심이 더 큰 민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민심이 지금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기각해야 된다, 인용하면 안 된다가 계속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전체가 대통령한테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민심 크기로는. 옛날에는 그게 헌법에 살아 있었어요. 대통령이 더 권력이 셌다고, 국회의원보다도. 지금 그런데 87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지금 터지는 거죠. 아무튼요, 천조국 발행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차은경 판사뿐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판사들이 있죠. 뭐 그런 판사들 전부 다 오금 저릴 것으로 똥줄 탈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